수도권의 승기를 잡은 정당이 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4,000표 차로 당락이 바뀐 데고. 고지전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일단 강남부터 가볼까요? 네.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자, 오늘 판세 분석 고지전 2.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 송파을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송파을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 나섰는데요. 네. 최재성 민주당 후보죠. 이분은 이제 문재인의 호위무사 이렇게 불리우는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네. 배현진 많이 보셨죠? 네. MBC 뉴스를 진행했던 분 아닙니까? MBC 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홍준표 키즈 네. 이렇게 불리운 분입니다. 과연 이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최재성 후보가 처음에는 배현진 후보에 뒤처졌는데 최근에는 최재성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인데 아니 근데 지난번 그 보궐선거로 최재성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2년 전이죠. 예. 그때도 붙었었는데 아니 그때는 거의 2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때는 컸죠. 그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배현진 후보가 아나운서 마치자마자 바로 도전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 이게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홍카콜라 홍준표 씨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조사해 보면 박빙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송파을이라는 곳은 원래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지역은 종부세 민감합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잠실 운동장에 대형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네. 나선 거예요. 그 후보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1,000명 규모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건강을 우려해서 불만이 막 쏟아지고 있죠. 이런 측면 때문에 최근에는 좀 최재성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의 달인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캠페인이 굉장히 능숙해요.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데 네. 이 지역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어딘지 아시죠? 헬리오시티. 예, 거기 2만 명이 들어섰거든요. 이 표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는 승패 갈립니다. 왜냐하면 19대 20대 때 4,000표 차로 당락이 바뀐 데고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빙의 송파을 지역도 살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말이죠. 용인정 지역입니다. 기흥에 있는 지역이죠. 기흥, 용인 기흥. 표창원 의원 지역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은 둘 다 좀 젊죠. 40대 인물들입니다. 정치 초년생, 정치 새싹이죠. 근데 이 두 분은 한 분은 이탄희 전 판사. 네. 유명하죠. 네. 민주당 영입인사였고요. 김범수 이분은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성향의 잡지 발행인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치열하게 여기도 다툼이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궁금하네요. 이탄희 후보가 좀 앞선 결과가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딱 붙었어요. 소수점까지 비슷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붙었네요. 이 지역은 30, 40대가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김범수 후보는 1년 전부터 거기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이탄희 후보는 최근 한 달 전에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활동은 김범수 후보가 왕성하게 했죠. 근데 최근에 쟁점이 붙는 사안은 뭐냐면 김범수 후보가 지나치게 보수 성향의 색채가 강하다. 이 논란과 아울러서 홍보물에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어떤 논란이 좀 불거진 지역이고요. 이 지역도 좀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 후보는 이제 하락세고 그 한 후보는 이제 상승세네요. 그런데 거의 붙었죠. 지금 거의 붙었습니다. 더 대단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도권 판세 분석 좀 해주세요. 수도권은 121석입니다. 제일 큰 지역이죠. 수도권에서. 수도권의 승기를 잡은 정당이 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많이 쏟아졌죠.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좀 고전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서가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82석을 건졌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90석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수도권의 초박빙 지역도 살펴봤는데 민심이 어디로 또 이동할지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도권을 떠나서 어디로 가봅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으로 갑니다. 네. 부산의 이 김영춘, 서병수 두 분은 말이죠. 각 당의 부산 선대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이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지역도 초반에는 서병수 후보가 좀 앞섰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조사에서 또 김영춘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가 여러 건 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혼전 양상을 좀 엎치락 뒤치락. 그렇습니다.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김영춘 후보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 이유 예. 보면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서병수 후보가 여러 실책이 좀 있었습니다. 아, 어떤 게 있죠? 이 지역이 전력 공천이 됐는데 말이죠. 원래 정근 무소속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나오려는 분이었는데 공천 파동 때문에 무소속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정리가 지금 잘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서병수 후보가 모든 국민한테 다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통합당의 다른 후보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좀 혼선이 좀 끼친 거예요. 시스템이 좀 꼬였네. 예, 시당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러저러한 부설수에 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김영춘 후보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 민심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PK 지역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PK 지역은 40석이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40석. 다음으로 큰 지역이죠. 오. 40석이 달려 있는데 민주당이 10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현재 네. 의석수가. 근데 최근에 접전 지역을 봤더니 그 전에 선거운동 들어오기 전에는 한 7곳 정도가 접전이었는데 최근 한 15곳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경합이 되는 지역이 많이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해보는 그래서 지난번 의석수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판세로 보여집니다. 수도권과 PK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마지막 여론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